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상담, 통번역, 이중 언어 관련 이주 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함입니다. 전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이주 여성과 가족 인권과 권익 증진, 서로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공공기관에서 상담, 통번역, 이중 언어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장 내에서 인권 침해와 차별, 무시, 미정규직, 1년 미만 계약직 일자리로 인하고 있고 아무리 노력하고 필요한 자격증과 경력은 쌓여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이런 유리천장의 구조 속에서 하루하루 일은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한국 정부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중단하고 처우 개선 나서라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 처우 문제에 대한 제기를 바탕으로 민주노총,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 이주노동 희망센터, 원곡 법률사무소 등 4개 단체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에서 민주노총,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가 만나 기획회의를 통해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무승진, 차별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10월 26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에 4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공기관 상담, 통번역 근무 이주여성 처우 개선 대책 모임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 2일 제안을 토대로 민주노총,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원곡 법률사무소, UN 인권정책센터,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단체가 대책위 구성 1차 회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과 이주여성 노동 실태조사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11월 4일부터 공공기관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번 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 7일에는 공공기관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이주여성 노동자 당사자들이 모여 직장 내에서 겪은 차별과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오늘의 기자회견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주노동자 평등연대에 속한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주체민 연명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직임에도 최저임금을 웃도는 열악한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고발하고자 함입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전문 자격을 갖추고 채용되고 있으며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함께 근무하는 선주민 직원들과 비교하여 호봉 인정이 안 되는 열악한 보수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임에도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고용의 불안정 속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이주민 단체임에도 이주민은 승진체계가 없는 한국사회의 유리천장의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상담, 통번역인 사업인력으로만 일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승진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이런 현실은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유리천장 구조로서 선주민 중심의 계급사회를 타파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 처우 개선 요구가 이주민 노동에 대한 차별 근절을 위한 기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주여성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차별 문제는 이들의 노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저지르는 차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주민과 이주민들의 노동에 대한 존중을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영역에서의 차별을 시정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주노동에 대한 차별 근절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후 기자회견 발언들에 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몽골에서 온 나인바일입니다. 저는 10년째 이제 한국에서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10개월 계약을 중재로 매년 계약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계약 기간이 줄어들어 10개월에서 8개월,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어 올해는 코로나 인해
아예 계약을 맺지 못하고 수업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제 강사들이 많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종 언어 강사를 양성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주 여성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이주 여성들의 노동을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는 2007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12년에 이중 언어 강사로 수료를 하고 2년 반 동안 계약직요? 네, 계약식으로 이제 2년 반 동안 근무를 했지만 언어 문화로 바뀌는 바람에 소수 언어 강사들은 일자리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까지는 엄청 많은 비눈물을 흘리면서 배우고 자기들의 이제 개발이나 발전을 해나가고 왔습니다. 이 2년 과정이라는 거는 2년 반 동안 배워야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밥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만 되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도 없고 이제 와서 바꿔서 다른 일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이주 여성들은 한국 땅에 오면 신생 아이처럼 다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 모국에서 배웠던 대학교에서 배운 공부 이거는 다 한국에 오면 쓸모가 없습니다. 문화, 언어 그리고 환경 다 우리가 새로 배우고 한국 사람들처럼 이 사회를 참여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5년차 결혼 이민자이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근무한 지는 9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고 싶었으나 내부 교육 때문에 관찰을 내지 못해 편지로 대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결혼이주 여성이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대우와 인권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민주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수한 민주국가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평등한 대우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이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호소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에 이주 여성들은 가정에서 한국인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비난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이주 여성들은 통번역, 콜센터 상담 같은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자격 취직과 같은 자기개발을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관리기관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연속으로 3년 동안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 같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오래 근무해오던 통번역사가 업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음에도 고용노동법에서 정한 병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넷째, 이주 여성들도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회의 일원이지만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주 여성들은 특성화 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수당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주 여성은 센터의 최고 관리자에게 모국의 친정가족에 대한 모욕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설 명절에 모국의 친정에 방문하려고 연차를 신청하면 한국에 시집 오면 한국의 생활습관에 따라야지 왜 자주 모국에 방문하느냐며 연차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언제쯤 되어야 우리 이주 여성들이 민주국가에서 진정한 평등과 인권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상담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지호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는 그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 활동가라고 되어 있고 저희 기관명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동주체 및 연명에도 저희 기관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 거점 지원센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어느 단체도 여기에 이름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 노동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 센터장은 또 법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단체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행히 통역 선생님들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10여 년 동안 받아온 것들에 대한 분노로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곳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개인의 자격으로 휴가 쓰고 여기에 왔고요. 네, 어쨌든 제가 상담팀장으로 12여 년 동안 이곳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일해 오면서 사실 정말 마음에 빚이 있는 통역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8년 동안 캄보디아 통역을 하셨던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그 8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통역하고 상담을 하시다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시고 심리적으로 힘들어지셔서 팀장님 저 더 이상 상담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퇴사를 하셨는데 정말로 뭐 저희 센터가 캄보디아 상담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일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로 그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너무나 안타깝고요. 또 하나 최근에 좀 미안해진 분이 한 분 계신데 센터가 2007년도에 개소했는데 2007년도에 개소했을 때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 줄곧 일해 오셨던 필리핀 통역쌤이 계십니다. 이분이 올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요. 정말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퇴직하는 날까지 정말 사람답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차별만 받다가 퇴직을 하신 모습을 이제 봐야 되겠죠. 벌써부터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저희 센터도 사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붙잡고 또 산업인력공단을 붙잡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안 돼서 국회를 찾아가서 이런 사연들을 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선되는 것들은 없었고요. 저희 센터가 그 한 2010년 최초에는 그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가 뭐 센터장부터 해가지고 40만 원 정도씩 직급별로 나눠지는데 한국 직원, 그러니까 선주민 직원하고 통역실무자 직원하고의 그 임금 격차는 4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통역생들이 그 사실을 아시고 너무나 분노해 하셨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뭐 많은 노력 끝에 임금 격차들이 조금씩은 좀 줄어들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그래도 매년 임금이 오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게 최저임금에 따라서 임금 인상이 되는 것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고요. 정말로 일하시는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그 임금만큼 자기 개발을 하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누군가들이 나서서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나서서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뜻을 같이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정부가 운영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는 많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일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다고 합니다. 동편역 첨단 인력과 이중언어 꽂지는 구봉 기준표 없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되어 있어 문석 연수와 상관없이 매년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많은 분들이 계약 기간도 아주 단기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내국인 직원들은 임금도 올라가고 승진도 되는데 이주 여성 노동자들 승진 안 되고 임금도 매년 제대로는 줍니다. 한국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은 비롯해 이주민들이 어려움을 덜어주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작 어떻게 이렇게 차별받는 현실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이주 여성 노동자가 불만을 표출하고 문제 제기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1345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기간에 따라 제대로 임금 인상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업무에서 승진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하는 업무는 해당 기간의 필수 노동이자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이들이 없이 기관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차별을 겪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의 차별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여성 노동자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사회에 우리에게 냉정했습니다. 이주민 노동자를 필요 있을 때 사용하고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차별로 혐오, 착취와 폭력의 대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여성 노동자 비롯해 모든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직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제도적으로 차별을 지적시켜 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데리고 온 이주노동자들 열악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뿐만 아니라 지원센터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센터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 안 해주고 승진 안 되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일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 값싸게 부려먹을 겁니까? 언제까지 계약 기간 연장 안 해줄까봐 불안해서 떨면서 일하게 만들 겁니까? 이제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이 사회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 개선 보장하여 이주민들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 마음껏 자기 영역을 펼치며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노동사업도 대책구에 함께 활동하면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여행원 제도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원제란 금융권에서 남성은 행원, 여성은 여행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입직부터 호봉, 임금, 승진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차별해왔던 제도입니다. 1992년 여성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여행원제가 폐지되고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행원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남성만이 생계부양자라는 지독한 성차별적 고정관념 속에 여성 노동자는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여겨지지 않고 언젠가 가정으로 돌아갈 존재로 취급되어 입직 당시부터 승진이 제한된 고용 형태나 직급으로 편제되거나 보조적이고 임시적인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별은 인간의 특징 중 하나일 뿐 그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성별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듯 그의 출신 국가와 국적 역시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여성이자 이주민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의 구조를 철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외려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임금,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승진 기회 없는 업계의 구조 등으로 이주 여성 노동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겪으신 것처럼 우리는 자라면서 수많은 차별을 목도합니다. 어떤 차별은 제도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본, 사회, 국가에 의해 광범위하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인 것 마냥 포장된들 그 본질이 차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행원제가 폐지되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성이기 때문에 이주민이기 때문에 또는 여성이자 이주민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고용과 낮은 임금이 주어지는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암담한 동시에 싸울 수 있는 동료로 모여 든든한 마음입니다. 민우회도 끝까지 함께 맞서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해야 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평등이 당연하게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아야 하는데 평등하지 않은 차별이 가득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듯 차별 없는 우리의 일상도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목소리,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권리이자 노동자의 권리이자 이주민의 권리를 동시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또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다른 이주민들을 상대로 상담과 통번역 등 여러 지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주민입니다. 아직도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철진한 환상에 젖어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이런 지원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필수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다민족, 다양성을 가진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닦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조차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10년을 넘게 일해도 급여는 항상 최저급여, 최저임금입니다. 호봉 적용, 승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아파서 쉴 때는 무급 병가입니다. 심지어 구청의 인력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감당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선주민들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노동을 하지만 다른 처우를 받습니다. 호봉 기준표가 있고 임금은 이에 따라 매년 상승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노동자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바로 다름 아닌 국가기관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공공연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차별화 정말 좋아합니다. 차별화 좋아하다가 차별까지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당당하고 존경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인권의 원칙을 앞장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접수를 인권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명명백백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누구도 존엄을 소외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 안에는 출신 민족, 출신 국가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우리가 금지해야 하는 차별이라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모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출할 진정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0년 가족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기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선주민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고 다문화 특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이주 여성분들에게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차별이 시작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3년이 됐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심 역할이 무엇일까요? 찾아오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상담하고 또 제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지원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번역은 가장 기본의 기본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문화 특성 사업이라고 구분짓는 것부터 차별이 시작됩니다. 그 구분지은 차별을 전제로 해서 내국인 노동자들은, 선주민 노동자들은 기본 사업에 투입되고 이주 여성들은 특성화 사업에 투입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특성화 사업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봉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 승진 소요 연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 등 여러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특성화 사업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에게는 인건비 관련해서 딱 한 줄만 적혀져 있습니다. 2019년 이상 줄 것, 2020년 최저임금 이상 줄 것, 2020년 최저임금 이상 줄 것이 굳이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되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최저임금 밑으로 줘도 된다는 겁니까? 그런 있으나 마나한 가이드라인만 이주 여성들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저희는 보고 진정서에 담았습니다.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과 관련해서 왜 간호사는 보건소장이 될 수 없냐라는 그런 호소에 응답했습니다. 간호사도 보건소장이 될 수 없게 한 조항 자체에 대해서 차별이다라고 명백하게 권고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묻겠습니다. 왜 이주 여성은, 왜 이주민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될 수 없습니까? 왜 팀장이 될 수 없습니까? 왜 사무국장이 될 수 없습니까? 이러한 명백한 차별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하루빨리 조사하여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 여성의 경력을 반영하는 호봉제를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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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근절하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주민 관련 기관에서 당사자들이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라! 이주 여성 차별 근절을 위한 노정 TF를 구성하라! 이주 여성 차별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라!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이주 여성들 곁에서 굳세게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1월 17일 공공기관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이중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위